예, 교과서 85페이지 펴면 이제 4장의 소비자의 선호책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선호책에 몇 군데 체크를 좀 하고 또 강의 자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한계 대체율이 있는데요. 한계 대체율 체크를 하고, 이 한계 대체율은 기본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리고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 있죠. 한계 대체율은 미분 가능해야 구할 수 있죠. 미분 불가능한 효용함수는 한계 대체율을 구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해야 돼. 거기 제일 밑에 85페이지 제일 밑에 두 상품 사이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몇 줄? 주관적 교환 비율. 4.4 보면 거기다 별표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바를 내려서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요? MRS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뭐가 무차별해?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바를 내려서 그 옆에다 U를 써놔. U.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네. MRS XY YJ에 대한 XJ의 한계 대체율은 XJ 소비량을 늘릴 때 포기할 용의가 있는 YJ 양이라니까. 뭐가 일정할 때? 효용이 일정할 때, 효용이. 효용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거를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에 물론 절대치를 씌운 것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인데 얘하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 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 MRS 값하고요. MRS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XY 두제와 평면에 요렇게 무차별선이 생겼고요. 효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올라가도 효용은 똑같지. 요 점에서는 XJ와 YJ 소비량이 이거고 요 점에서는 XJ와 YJ 소비량이 이건데 XJ 소비량을 늘리고 YJ 소비량을 이만큼 줄여도 효용은 똑같죠. 그 말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XJ 소비량을 이만큼 늘리고 요만큼 YJ 소비량을 줄인 이런 상태에서 얼마 가더라도 A에서 B로 얼마 가더라도 효용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요게 미세하게 델타 X를 리미트해서 제로로 보내버리면 요걸 제로로 보내버리면 XJ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 결국 어디로 가까이 가버리는 거예요? YJ 소비량도 여기로 가까이 돼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가까워져 버리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그렇다면 MUX라는 것은 XJ를 한 단위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인데 XJ를 얼마만큼? 델타 X만큼 소비를 늘렸을 때 효용의 총 증가분하고 MUY는 YJ 한 단위 소비를 줄였을 때 효용의 감소분인데 델타 Y만큼 YJ 소비를 줄였을 때 총 효용의 감소분이고 결과적으로는 A점이나 B점이나 효용 변화는 없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 효용 변화는 없는 상태에 이런 상태에 뭘 구한 거예요? 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한 거야.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보면 이게 뭘로 같아야 돼? 대각선으로 같아야 되니까 요 델타 X에다가 MUX가 분자해 있어야 되고 요 대각선으로 같아야 되니까 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델타 Y에 대해서 MUY가 분모해 있어야 돼서 요거를 뭘로 정의한다면 요걸 MRS로 정의한다면 요 MRS는
mu y분의 mux라는 한계 효용의 비율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항상 비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항상 분모, 요 분모로 평가한, 다시 말하면 y제로 평가한, 뭐라는 거예요?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 증가분이라고.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 증가분. 그래서 x제의 상대적인 효용의 증분인데 x제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정도, x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선호도다. 이게 MRS다. MRS는 뭐라고요? x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정도, x제의 주관적인 선호도. 두 번째는 이 MRS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고, 요 효용함수를 효용을 일정하게 잡아둔 상태니까요. 효용함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효용함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CD 효용함수, 콥더글라스, 레온티에프, 그리고 선형, 준선형, 이런 효용함수들이 있다. 이렇게 효용함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씩 할 텐데요. 첫 번째는 CD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CD 함수, 이렇게 소목차로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CD 함수를 보겠습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 유틸러티 펑션이 효용함수가 A의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 이런 형태로 생겼다. 효용함수가. 자, 자료에는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다 펴놓고 그 자체로 보세요. 45페이지 보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기본 형태, 이렇게. 그 효용함수 첫 번째 보세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강볼록한 형태인데, 효용함수 다 밑줄 긋읍시다. AX의 알파, Y의 베타. AX의 알파, Y의 베타. 그리고 A 알파 베타를 1로 보내버리면 단순한 형태의 그렇게 두 제와의 곱으로 나와 있는 효용함수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요. 이런 효용함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 번째, 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한계 대체율 동그라미. 한계 대체율. 두 번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1.3에 보면 소득 소비 곡선 밑줄 ICC 써놓고, 가격 소비 곡선 PCC 써놓고, 그리고 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특징. 넘어가 보세요. 45페이지 보면 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응용에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된 보통 수요 동그라미, 보통 수요. 이 보통 수요의 수학적 도출은 저희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보시기로 하고. 자, 먼저 뭐 구한다고? 여기로부터 MRS라는 걸 구한다. MRS XY. MRS XY는 방금 MUY분의 MUX로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효용함수를 뭐 해야 돼? Y로 편미분하고 X로 편미분해야 된다. MUY, 한계라는 것은 항상 다른 하나는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의 변수값이 변했을 때의 얘기예요. 한계, 마지널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 그래서 MUY는 Y로 미분했을 때고 MUX는 X로 미분했을 때인데 각각 다른 변수값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편미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쓸 수 있어. 효용함수를요. 이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한다고요? Y로 미분한다. 이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해? X로 미분한다. X로 미분.
바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미분 한번 해봐요. mu y는요, y로 미분하면 y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베타 a x의 알파 y의 베타 마이너스 1. 자, x로 미분해. 그러면 알파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알파 a의 x의 알파 마이너스 1 y의 베타 이렇게. 베타분의 알파가 어디에 곱해져 있겠어요? a 물론 사라질 거고 x의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어디가 많아? 분모에 x가 하나 많네요. 요 베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니까 분자에 y가 하나 많네. 그래서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요게 MRS 값이다. 자, 그러면 MRS XY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요거는 x분의 y 여기다 박스를 치면 x, y 두 재화의 소비 비율이에요. 뭐라고? x, y 두 재화의 소비의 비율이라고. 이 소비의 비율이 만약에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MRS 값도 일정하다. MRS는 뭔데?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두 재화의 소비 비율만 일정하면 MRS도 일정하다. 두 재화의 소비 비율은 언제 일정하냐?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상에서 일정하다.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상에서는 항상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자, 이런 기하학적인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XY 두 재화 평면에 소문자 대문자 지금 뭐 혼용하고 있는데 상관없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요 반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요 선상에는 항상 뭐가 일정하다고요? 소비 비율이 일정해. 그렇겠죠? X제 소비와 Y제 소비. X의 소비, Y 소비. 소비 비율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똑같단 말이지.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죠. 요렇게 똑같지. 요렇게 똑같아. 어떻게 똑같다고요? 이렇게 똑같다고. 요렇게 똑같아. 항상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똑같아.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상에서. 요게 MRS가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방금 거기에 ICC, PCC를 구했는데 사실 ICC, PCC를 구하기 전에 보통 수요를 알아야 ICC, PCC를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요라는 것은 효용 극대화의 해입니다. 효용 극대화의 해라고.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 해. 효용 극대화는 언제 달성이 되냐면 뒤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XY 두 재화 평면이 있고요. 두 재화 평면이 있고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무차별선을 이런 형태가 아닌 가장 바깥으로 접할 때까지 밀어낸 게 효용이 가장 커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져.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y분의 px고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MRS지. 그래서 A점에서는 MRS 뭐와 XY와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py분의 px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값이 이게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효용극대화의 조건 그러죠. 효용극대화의 조건. 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어떤 조건하고 이게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pxx, pyy equal m. 이런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하다 이게.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우리가
X 스타를 찾고 Y 스타를 찾으면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을 달성하는 X제 소비량, Y제 소비량, 이걸 보통 수요라고 부른다. 효용 극대화의 솔루션. MRS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네요. 그러니까 1번식은 저 효용함수라면 MRS는 어떻게 생겼어? MRS는 XY가 어떻게 생겼냐면 MUY분의 MUX 요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게 뭐와 맞아떨어져야 돼?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맞아떨어져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이게 PXX, PYY equal M 이렇게 예산선상의 점이도 해야 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약간만 변형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요 베타 X, PX 알파 Y, PY 뭐 이렇게 곱하면 같겠죠. 그래서 베타 PX, X하고 알파 PY, Y가 같을 거야. 그래서 뭐 PXX를 구해서 먼저 집어넣어 버리면 Y를 먼저 구할 수가 있고요. 요 PYY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X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다. X부터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요거 구해 봅시다. PYY. PYY는 뭐야? PYY는 뭐예요? 알파분의 베타 PXX죠. 그래서 요 PXX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PXX 이렇게 하면 M이지. 왜 가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들게? 왜 안 적어? 꼴라면은 저는 안 적고 여러분 불러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요 PXX가 요 공통이에요. 그래서 PXX를 묶으면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M이야. 그래서 X의 보통 수요라는 것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X의 보통 수요는 뭘로 나눠야 돼? 요 PX로 먼저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요 PX로 나누고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M이 되겠죠. 이게 X제의 보통 수요입니다. Y제의 보통 수요는 요 PX가 X제 수요함수에 들어있으니까 PY가 Y제 수요함수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구하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PXX를 대신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PYY 대신에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분의 베타가 아니라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베타분의 알파 M 이렇게. 그래서 XY제의 보통 수요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복잡하지 않고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U equal 루트 XY. 그럼 X의 0.5승, Y의 0.5승이라는 거죠. 자, 이런 효용함수를 줬을 때 바로 우리가 보통 수요를 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 X 스타는 뭐예요? 여기가 뭐가 있고 PX가 있고 1 플러스 뭐분의 뭐? 알파분의 베타. 알파가 뭐예요? 0.5. 베타가 뭐예요? 0.5.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이지.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2px분의 m이다. 이런 식으로. y제의 보통 수요는 py고 물론 여기도 베타분의 알파든 둘 다 0.5, 0.5니까 2네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2p y분의 m 이렇게. 그래서 x제, y제 보통 수요를 이렇게 찾는다. 여러분 이해해 두세요. 자, 우리는 그 보통 수요를 찾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보통 수요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PCC와 ICC를
구하려고 그러고 이미 앞에서 다 구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인컴 컨섬션 커브 이렇게. 그리고 예컨대 뭐 앵겔 커브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 앵겔 커브 이런 것들.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는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요 인컴 컨섬션 커브는 소득 변화에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 요 앵겔 커브는 뭐예요? 소득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량. 소득과 소비량의 관계식입니다. 소득과 소비량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요 PCC는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는 콥더글라스의 경우에 수평선 형태나 수직선 형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ICC는 어떻게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이다 그랬어요. 반직선. 앵겔 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인데, 자 예컨대 앵겔 커브, XJ 앵겔 커브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XJ 앵겔 커브는 어떤 평면이냐면 MX 평면이에요. MX 평면. XJ 보통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일이 뭐 예를 안 가고 원래 거도 가도 이렇게 생겼죠. XJ 보통 수요는 여기가 PX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여기가 M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순환 때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던데요. 요거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되니까 따라오셔야 되고, 요게 이렇게 생겼어. XJ 뭐가 보통 수요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뭘로만 정리하면 요 M으로, 요게 수직축이고 이게 수평축이니까 M으로 정리하면 요게 PX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분의 1이죠. 그렇죠. 요거를 지금 M으로 정리하면 요거 자체가 뭐니까요. 요 상수값, 요것도 다 상수값이야. 다 플러스 값이란 말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인 이런 형태로 바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앵겔 커브가 튀어나온다. 요게 앵겔 커브야. M으로 정리하면 PX 곱하기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요게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XJ 소비량. 그래서 요게 앵겔 커브고, 소득의 정의 비례 관계에 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뭐 소득이 증가하면 뭐 소비량은 증가하지. 뭐 정의 비례 관계가 있고, 요게 양의 값이다. ICC도 저렇게 생겼고, PCC는 수평 수직 형태로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로 일단 하고, 이게 이제 XY 두제와 평면에서 PCC가 중요한 게, PCC랑 ICC 형태를 잠깐 써놓고 언제 그걸 우리가 쓰는지만 잠깐 코멘트만 하고 나 실제 문제에서 가서 풀겠습니다. 요게 여기다가 앵겔 커브 써놓고 ECX 앵겔 커브, 여기는 ICC 인컴 컨섬션 커브, 인컴 컨섬션 커브 이렇게 생겼어요. XY 평면에 두제와 평면에 최초의 선택점이 한 점 있다면 그 선택점과 원점을 연결한 궤적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선택점과 원점을 연결한 게 ICC다. 인컴 컨섬션 커브다. 언제 소득이 변했을 때 ICC 왜 없어? 청색은 다 어디 갔어?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소득이 나갈 때 소비 선택점의 궤적은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게 인컴 컨섬션 커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언제 나중에 현금 보조 시
정액으로 세금을 붙였을 때, 정액 조세를 부과할 때, 여기 예산선이 밖으로 나가고 평행하게 나갑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조세를 붙이면 평행하게 안으로 들어와. 그때 만약에 효용함수를 뭘 줘버리면, 콥더글라스를 줘버리면 선택점을 아무 데서나 찍어서는 안 되고 원점에서 반직선상에서 찍어야 된다. 반직선상에. yx 평면에 최초의 예산선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나 표현을 했다. 최초의 예산선은 L0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를 언제 쓰냐? 이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는 요 px가 예를 들어서 px가 떨어졌을 때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다시 말하면 yj 가격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건 일정한 상태에서 xj 가격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예산선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예산선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최초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점을 중심으로 평행하게 또 다른 선택점들이 찍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선택점이 찍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들을 연결한 것을 뭐라 그랬냐면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라고 말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XJ 보통 수요를 구해봤더니 XJ 지출액이 항상 일정하더라.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YJ 가격 변화 없고 소득 변화 없으니까 YJ 소비량이 XJ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YJ 소비량이 일정해야 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PCC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자, 예산선이 이렇게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언제 있더냐? 가격 보조 시. XJ 가격 보조 시. XJ가 뭔데? XJ가 예를 들어서 식료품 이런 거다. 극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극빈층에게 XJ 가격을 30% 싸게 준다. 쌀 가격을 50% 낮춰준다. 할인 쿠폰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가격 보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바깥으로 나간다. 두 번째, 조세를 붙이면, XJ에 조세를 붙이면 예산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근데 그때 효용함수는 준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면 평행하게 선택점이 찍혀야지 아무데나 찍어서는 안 된다. 언제요? 조세를 붙였는데 어떤 조세를? 정액조세? 아니요, 정률조세. 정률조세. 그래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여기도 우리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선택점이 아무데나 찍혀서는 안 되고 이렇게 평행하게 찍혀야 된다 이것이. 콥더글라스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콥더글라스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 문제만 보고, 아까는 탄력도에 관한 문제였고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여러분 4번 문제는 보세요. 4번 문제 보시고, 시간이 있으면 뭐 다 보겠지만 없어 시간이. 27페이지 8번 문제를 보십시오. 27페이지 8번 문제를 계속 책을 덮고 폈다 덮었다 그러지 말고 옆에 펴놓으라니까. 그 8번 문제 옆에 8번 보세요. 27페이지. 두재와 XY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그 효용함수에다 밑으로 그러세요. X의 알파승, Y의 1마이너스 알파승이네. 그러니까 두재와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죠?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는 것이고요. 이 효용 극대화의 소비자 균형 최적 조건은 노출하라 밑줄.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음을 보여라. 두 번째, 이 재와 X와 Y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해라. 이거 다 구했어 방금.
x, y의 수요 함수 밑줄 긋고 보통 수요. 보통 수요를 도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 소비 곡선 함수식을 도출해라 해봤어 이것도. J와 X의 앵겔 곡선을 구해라 이것도 해봤어. 이렇게 문제를 묻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요. 일단 3번은 간접 효용함수에 관한 것입니다. 3번은 간접 효용함수에 관한 것이고 4번은 다 했어. 대체제 보완제 밑줄 긋고 대체제 보완제는 무슨 탄력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차 탄력도. 정상제, 사치제, 열등제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소득 탄력도. 그리고 두 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대체 관계, 보완 관계, 독립 관계 있을 수 있다. 대체, 보완, 독립 관계. 그렇게만 쓰면 될까요? 문제에서 콥더글라스 함수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에서 두 제와의 관계는 교차 탄력도를 구해봤더니 x제 가격이 y제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더라. x제 가격이 y제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y제 가격이 x제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더라. 그래서 독립관계다. 그래서 아까 다 했죠.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그 뭐예요? 최적 조건이 MRS equal PY는 PX죠. MRS equal PY는 PX야.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음을 보여라. 그 뒤에 예시 답안을 잠깐 넘겨봤더니 자,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밑줄 그으세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한계 대체율 체감하는지 어떻게 알아? MRS 구해보면 알지 뭐. 한계 대체율 체감한다. MRS 구해보면 안다고요.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의 무차곡선이다. 코너 솔루션을 최저값으로 갖지 않는다 밑줄. 여러분 콥더글라스 함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 두 번째는 최적 선택점을 지금 계속 어디다 찍었어? 요 구석에다 찍었나요? 아니요. 여기다 찍었잖아요. 요런 데 찍었잖아. 이거를 이너 솔루션, 내부해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효용 극대화해는 반드시 내부해를 가져. 내부해. 세 번째, 미분이 가능하죠.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효용 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얘입니다. 어디 갔어? 쉬워졌어? 벌써? 이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요? 효용 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요? P(y)분의 PX하고 MRS가 같은 거. 이게 효용 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원래는 이제 이게 1개 조건이고 2개 조건을 원래 찾아야 됩니다. 2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2개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방금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중에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버리면요. 이게 효용 극대화해야, 효용 극소화해야, 효용 극소화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겼다면 요걸 바깥으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요런 데 가면 더 효용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원점에다 볼록하지 않으면 방금 우리가 세 가지 그 MRS equal P(y)는 PX 이게 효용 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되고 이게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말씀을 지금 드린 것이고 거기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형태만 하나 좀 보고 저기 뭐 ICC, PCC 이렇게까지 지금 다 가서 콥더글라스에 지금 돼서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효용함수가 x의 0.5승, y 0.5승인가요?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돼 있어? 함수가
x의 알파승 y의 1 마이너스 알파승. 이런 효용함수일 때 소비자의 최적, 여러분 이제 소비자 선택이론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게 이겁니다. 항상 소비자 선택이론이 나오면, 소비이론이 나오면 소비자의 최적화식을 먼저 써. maximize utility야.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소비자의 행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 효용은 x, y, j 두 제와 소비를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효용함수가 항상 주어져. 어떤 효용함수가 주어져? 이런 효용함수를 줬네 지금. x의 알파승, 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효용함수를 줬네. 이런 무슨 함수? 목적함수. 이 목적함수를 맥시마이즈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xj, yj를 얼마나 소비해야 되냐. 이게 선택변수. 선택변수. 그리고 이 목적함수는 효용은 언제 가장 커져? 언제 가장 커져요? x, y, j 소비를 많이 하면 소비할수록 커지지만 무한대로 그러면 소비하면 되잖아. 효용 극대화하려면. 그런데 제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제약이? 소득 제약이 있죠. 인컴 소득 제약이. xj 지출액과 yj 가격에다가 yj 소비량을 곱한 yj 지출액의 합이 소득을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된다는 요 제약함수. 그래서 최적화식은 항상 목적식과 요 제약함수, 그리고 선택변수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최적화식을 쓰는데 뭐 하나를 안 써버리면 이제 불완전하겠죠.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제약식을 안 써버리면 완전히 깡이 돼버리는 것이고, 요 선택변수를 안 쓰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쓰세요. 그리고 효용 극대화의 해, 이게 뭐라고? 이게 보통수요다. 선택변수 이게 보통수요. 효용 극대화의 해, 솔루션.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XY 두제와 평면에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다른 의미일 텐데, 이렇게 지나갈 때 방금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고 계속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XJ 소비량, YJ 소비량이 X스타, Y스타고 이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보통 수요, 효용 극대화의 보통 수요. 계속 제가 보통 수요라는 걸 강조하는 게 조금 있다 바로 있으면 이제 뭐가 나와? 지출 극소화의 해 보상 수요가 나오고 뭐 지출 함수도 나오고 간접 효용 함수도 나오고 계속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미시경제학에서는. 요게 지금 뭐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XY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 PY분의 PX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자, 그러면 문제는 효용 극대화 조건이, 이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 F점은, 그 문제에서 다시 한번 봐봐요. 효용 극대화 조건을 도출하고 그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 1번에 균형 조건을 도출하고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음을 보여라.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 조건이 충족이 안 되네.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네. 예산단의 접선이 이렇게 생겼네.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점에서? F점에서. 자, 그래서 요 F점에서 MRS는 이렇게 생겼어. MRS XY 어떤 점에서? F점에서 MRS XY 이렇게 씁니다. 표시를. 여기서는 MRS XY인데 어디에서 MRS XY야? 요 2점에서 MRS XY. 요거의 의미를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요거 1번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 보고, 요 1번의 의미를.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상태가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은 이유를 좀 보자고. 1번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MRS는 MUY분의 MUX를 쓸 수 있으니까 MUY분의 MUX 그리고 여기는 PY분의 P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라 했어? 뭐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일치한 상태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했고, 이게 XJ의 상대적인 선호도다.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했고, 더 나가서 이걸 대각선으로 이걸 보내버리거나 야쪽 이렇게 이제 서로 위치를 바꿔도 플러스 값이니까 똑같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px분의 mux고 요게 py분의 muy고 이렇게 해서 mux는 뭐예요? xj 한 단위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 px로 나누면 1원당 x의 지출에 따른 xj 지출에 따른 효용 그 다음에 1원의 yj 지출에 따른 효용 증가분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 그래야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돼. 그러면 1원을 두 재와 어느 재와에 지출하든지 효용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죠. 가장 효용이 극대화돼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요거 2번. 2번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MRS XY 어떤 상태 F 요거와 PY분의 PX 요런 상태가 얘가 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얘가 MUY분의 MUX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U 한 번만 써면 요 PX를 여기로 보내서 PX MUX PY MUY 이렇게 MUY 요게 요런 방향으로 부등호 방향이 되겠죠. 1원당 XJ 지출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이 1원당 YJ 지출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재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못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XJ 더 많이 소비하고 Y제 덜 소비를 해야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F점에서 더 X제 소비는 늘리고 Y제 소비는 줄이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효용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요 점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을 가지고도 또 해도 되겠습니다. G점이다. G점 이렇게 하면서 또 해도 되겠죠. 그 문제가 그렇게 곱더글라스 효용함수는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 하나를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자료에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그래서 이게 3번. 이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인데 이 효용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 이것입니다. 미니멈 이렇게 읽습니다. 뭐 미니마이즈 이렇게 읽지 말고 미니멈 이제 x, y인데요. 이거를 뭐 a분의 x, b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a, b를 1로 보내버려 어떻게 하는가요? x, y가 되죠. 자, 이 미니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와 이것 중에 적은 것이 효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2면 효용은 뭐가 된다고요? 1이라고요.
얘가 2고 얘가 3이면 효용은 얼마가 된다고? 2라고. 3과 3이면 효용은 아무거나 선택이 되기 때문에 3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b분의 y하고 a분의 x가 같다면 이것 자체가 뭘 결정한다고요? 효용을 결정한다. 그래서 y equal 어떻게 쓸 수 있어? a분의 bx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x가 얼마면요? x가 뭘 넣어버리면 a를 넣어버리면 a 소구가 되면서 b는 y가 되죠. 그러니까 x가 a면 y는 b가 되지. 그래서 x, y를 a 대 b로 함께 소비하면 효용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x, y를 a 대 b로 함께 소비해야 1, 1이면 1대 1로 소비하고 2, 3이면 2 대 3으로 소비하고 이래야 효용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y가 수직이고 요 y가 수직이고 x가 수평이니까 여기 수평이니까요. 기울기는 a분의 b인 이런 꼭지점의 궤적이 나옵니다. 꼭지점의 궤적이.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MRS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MRS XY는 MUY분의 MUX인데 요거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정의되지가 않아. MRS 정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보통 수요를 알아야 ICC나 PCC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보통 수요는 효용 극대화의 해고요. 뭐 달라질 게 전혀 없어. 그냥 맥시마이즈. 유틸러티인데 그 유틸러티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미니마이즈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약식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서브젝트도 어떤 제약식이 있어야 돼? pxx 플러스 pyy equal m 이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의 해를 찾으면 그때 나오는 게 xy 이게 효용 극대화의 해 보통 수요다. 미분 불가능하니까 MRS를 정의할 수 없는데 MRS XY equal PY, PX 이 조건식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는 방법, 조건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효용 극대화는 언제 달성이 되냐면 이런 효용함수는 무차별선의 형태하고 예산선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XY 도제와 평면에 항상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이 있는데 그 반직선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y equal a분의 bx다. 요 y equal a분의 bx. 그리고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점에서 반드시 이 점에서 소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 선택에서 X제 소비량은 요만큼이고 Y제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X제 소비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Y제 소비를 아무리 늘려도 효용 변화 없다. Y제 소비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제 소비량이 아무리 늘어도 효용 변화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무차별선이 네온 TF형 L자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효용 극대화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게 꼭지점의 궤적상의 한 점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요거요. y equal a분의 bx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 충족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요 점은 어디에 비해 있어? 요 예산선상의 점이지. 그래서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해.
요 pxx 플러스 pyy equal m이라는 이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해. 자, 그렇다면 일식과 이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일식과 이식을 연립을 하면 돼. 우리가 x부터 찾기 위해서는 y 대신에 요거를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식이고요. 요거 일식인데 이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pxx 플러스 y 대신에 뭘 집어넣어? 요거요. a분의 x, bx를 집어넣어요. 요렇게. equal 0, equal m, 요렇게. 자, x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지금 색깔 있는 펜이, 볼펜이 별로 없어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지금. 요 x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로 묶으면, 요렇게. px, 여기는 뭐가 남아? a분의 b, py, equal m. 뭐 수식이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그냥 여러분 힘들면 그냥 a, b를 1로 봐버리면 돼. 그냥 x제의 보통 수요는 어떻게 생겼어요? x제의 보통 수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px 플러스 a분의 b, py, m 요렇게 생겼어. 그리고 y제의 보통 수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y제의 보통 수요는 만약에 ab가 뭐 1이라면 간단하게 ab가 1이라면 px, py, m 이건데요. 요거 뒤집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구해봐. 구해보세요. 요 y 구해봐. 어떻게 구하면 돼? x 대신에 b분의 a, y를 집어넣으면 되지. x 대신에 b분의 a, y를. 요 b분의 a, y를 집어넣어. 자, 보통 수요를 다 그렇게 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CC하고 PCC하고 이런 것들을 구해보면, XY 도제와 평면에 먼저 항상 꼭지점의 궤적을 먼저 그리세요. 최초의 예산선 이렇게 있네. 그러면 선택점은 여기일 것이고 여기 L자형의 무차합선 이렇게 있어.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y equal a분의 bx고요.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ICC다.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밀어내.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밀어내. 그러면 선택점은 물론 여기일 것이고 각각 여기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그려서 Price Income Consumption Curve는 요 궤적이겠습니다. 요게 ICC Income Consumption Curve야. 꼭지점의 궤적 자체가 Income Consumption Curve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두 Price Consumption Curve도 꼭지점의 궤적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최초의 예산선이 가파른 예산선에서 점점점 완만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PX가 하락하는 경우 소비 선택점은 반드시 이런 점일 겁니다. 이런 점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L자의 무차별선 이렇게 있고
L자형의 무차hab수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결론은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도 요 꼭지점의 궤적이 이거야. 그래서 요게 y equal a분의 bx인데 요것도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아까 가격 변화 시 소비 선택점의 궤적 언제 가격이 변한다 그랬냐면 x제에 대해서 가격 보조를 하거나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붙이거나 이런 경우 여기는요 x제에 대해서 현금 보조, 소득 보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들어온 것은 정액 조세를 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선택점은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없고 이렇게 평행하게 반직선상에서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보상 수요 얘기는 나중에 보상 변화, 대등 변화 거기 위에 뒤에서 하기로 하고,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에 대한 그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효용함수를 잠깐 쉬고 준선형 효용함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